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네, 한번 가볼까요? 자, 양난. 네, 양난. 아까 제가 양난 코너, 네, 외란과 호란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양난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뉜다고요. 그렇겠지.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건요. 굉장한 행운이에요. 근데 이 앞세대만 해도요. 태어나서 전쟁을 한 번씩은 크게 겪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전쟁을 한 번도 겪질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니네들이 전쟁을 알아? 모르잖아. 근데 그 전쟁은 너무 아파. 일단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내가 지켜봐야 한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여러분 6.25 전쟁 생각해봐. 6.25 전쟁이 뭔지 알아? 어마어마한 폭격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이 땅을 순식간에 구석기 시대로 바꿔놔 버렸어요. 왜? 폭격 속에서 남아있는 건 돌멩이와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구석기 시대잖아. 전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상처, 마음의 어떤 그 아픔도 주지만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이 바로 이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는 완전히 그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조선, 양난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완전히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도 말씀드리면요. 조선 전기만 해도 뭔가 성리학에 의해서 양반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조선 후기가 가면요.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빠르게 양반들도요. 몰락하는 양반이 생기고요. 양반들 중에서도요. 장사하는 사람이 생겨요. 조선 전기만 해도요. 어디 양반들이 장사한단 말인가. 그것은 천한 것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했지만 이 조선 후기 와서는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양반들도 장사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더라. 엄청나게 많은 큰 변화는 오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 전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요. 조선 전기의 그 외교 정책은 4대와 교린이었습니다. 4대는 명나라고요. 그다음에 교린은 일본하고 동쪽에 일본이고요. 북쪽에는 여진족이 있겠죠. 이런 나라들과는 교류한다는 거야. 린은 뭐냐면 이웃 린자야. 이웃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사는 뭐냐면 섬길사자야. 대는 뭐냐면 클대자야. 큰 나라는 섬긴다. 큰 나라는 바로 명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봐봐.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었더니 이거 최만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바로 중국을 업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 중화주의에 그냥 쩌들어 있는 거야.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 그냥 쩌들어 있는 거지. 물론 그 당시에 이 중화주의라고 하는 그 당연한 질서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건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이제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자, 그 변화의 어떤 계기 바로 임진왜란 이러고 있을 수 없다. 선조 때 있었던 일이죠. 자, 이때 일본이 조총을 앞세워가지고 마바바박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서서히 우리의 승전보가 들리니 그 승전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순신의 한산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이야, 좋다. 바로 이런 대첩들, 여기 이제 조선 3대 대첩이라 그래요. 이런 3대첩에 의해서 일본의 기세가 꺾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명나라 도움을 주죠. 조명연합군. 조명연합군이 결국 일본을 몰아내는 모습들. 자, 그리고요, 이런 장군들 외에도요, 의병들도 있어요. 의병들.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인들 중심이 되어가지고 싸웠던 일본이 참 깜짝 놀랐다고 하죠. 아니, 조선에 싸우러 갔는데 일본에는 없었어요. 의병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군요. 그 한 지역을 장악하고 그 영주를 딱 잡으면 게임이 끝나요. 근데 여기는 그 지역을 장악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듣도 보도 못한 막 의병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얘들 뭐니? 라고 해서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의병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위 장군 곽재우, 그다음에 조헌,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활동을 했더라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전쟁터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 이전에 비변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준비한다는 얘기야. 변방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국방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관인데 전쟁이 워낙 활성화되니까 이 비변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 비변사가 결국 나중에는요. 아주 맨 마지막에 오는 그 정치 형태, 세도 정치. 이때 그 세도 가문들의 중심 기구가 될 겁니다. 어쨌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더라.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의무병 제도, 국방의 의무 이런 거 갖고 나라 짓기 좀 어렵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이제 이런 의무병제도 5위, 5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앙 있고 동선 안 보고 얘기한다고요. 항상 이 5라는 숫자 나오는데 이 5위치는 그 의무병제도에 입각했거든요.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진짜 직업적인 군인들, 전문적인 군인들이 필요해 라고 해서 5군형 체제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시대적 패러다임 이것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남자들 지금 군대 가는 거 이거 지금 의무병이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 의무병 오래 못 갑니다. 이제는 모병제로 전환할 거예요. 어떤 대선이 그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도 이제 의무병에서 모병제로 갈 거야. 여기도 똑같이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의무병제도에서 이제 모병제 형태로 여긴 전환했어. 그 계기가 바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이 모병제가 바로 훈련도감. 이 훈련도감이 총 쏘는 데거든. 아니 총은 이게 전문적으로 쏴야 될 거 아니야. 전문적으로 쏴야 되니까 계속 연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훈련도감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런 직업군인, 이건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 예, 직업군인의 어떤 그 시대가 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전쟁이 준 큰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변사의 기능의 강화 그리고 훈련도감 같은 직업군인들의 등장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선시대의 큰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진왜란은요, 이 동북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기 이제 명나라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아붓게 되면서 힘이 약화됩니다.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반면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여진족들의 힘은요, 점점 세지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여진족이 명나라를 멸망을 시킬 겁니다. 어쨌건 이 변화기, 이 과도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여진이 세운 나라가 후금이라는 나라였고 후금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중에 청이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꿔요. 후금 때도 조선을 쳐들어왔고 청나라 때도 조선을 쳐들어왔어요. 후금 때 쳐들어온 곳을 정묘호란, 청나라 때 쳐들어온 곳을 병자호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합쳐가지고 우리는 호란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호란 볼게요. 병자호란, 인조 때인데요. 병자들은 이랬던 이 여진족이 일으켰던 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자, 이 병자호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 쳐들어왔죠. 또 여진족 쳐들어오죠. 정말 힘들어. 이런 과정들 속에서 광해군이 이거 지금 그 여진족이 굉장히 크고 있으니까 여진족과 이렇게 척을 두고 지는 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중립적 외교. 명나라와 여진족 사이에서 중립적인 어떤 그 스탠스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 광해군은 쫓겨나요. 어찌하여 중국을 배신한단 말입니까? 중국이 명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그런 나라 제조 지은을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면 결국 광해군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본다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던 듯 하네요.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고요. 인조 반정. 당연히 우리는 중국이야. 친명, 배금, 금나라, 후금, 여진족을 배척해야 돼! 라고 하는 친명, 배금 정책 취하니까 결국 또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병자호란으로 연결될 텐데요. 결국 이제 인조는요, 남한산성에 들어서 47일간 버티고 있지만 결국 항복합니다. 어디서? 삼전도에서. 삼전도. 여러분 삼전도가 어딘지 알아요? 옛날에는 그 삼전도 찾기 어려운데 지금은 너무 찾기 쉬워. 바로 쭉 둘러보면 서울 시내에서요. 제일 높은 빌딩 120층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그 아래쪽입니다. 너무 잘 보여. 너무 위치가 이제 너무너무 잘 보여. 어디서든 저쪽에 삼전도구나. 이것도 직업병이야. 아니 롯데월드 120층을 보고 왜 삼전도 비가 난 생각이 나냐고. 나 진짜. 왜 하필이면 나 진짜 이 직업병 어떡할래. 자, 어쨌건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바로 병자호란과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임금이 오랑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꽁꽁꽁꽁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치욕적이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왕,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갚아드리리라 라고 하는 효종. 이 효도의 효자. 그 효종이 바로 청나라를 치자 라고 하는 이 북벌을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대 송시열이라는 정치가와 함께 말이죠. 바로 이런 북벌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하, 임진왜란 벌어졌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뭐 비변사도 강화되었고 또 직업군인의 어떤 모습도 나타나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네. 그러면서 이 당시에 광해군이 어떤 중립적인 외교를 처해가지고 이거 좀 한번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네. 하지만 광해 쫓겨났고 인조 반정에 쫓겨났고 결국은 호란, 청나라가 또 쳐들어오는 병자호란 버텼지만 결국은 삼전도사 굴욕적인 항복했네. 이걸 또 갚자라고 해서 효종 때 북벌론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격변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러면서 여러분들, 1592년과
임진왜란 출발했던 호란까지, 외란부터 호란까지 요 과정을 여러분들 관통을 하신 거예요. 요 흐름 속에서, 사화 속에서, 전쟁 속에서 관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외교적인 좀 더 보면요. 결국 이 광해군 때 일본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요. 다시 이제 우리 수교하자라고 해가지고 이후에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면서 교류 관계를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숙종 때는요.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특히 이 독도하고 울릉도에 자꾸 일본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는 우리 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일본으로부터 여기가 우리 땅인 것을 인정을 받아내는 인물이 바로 안용복. 이 생기고요. 또 이 숙종, 이게 다 숙종 때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숙종 때 또 백두산 정계비, 청나라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청나라와 이거 관계 속에서 여기는 우리 땅이요! 라는 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백두에다가 그 비석을 세우거든요. 정하는 거지. 경계를 정하는 그런 비석을 딱 세우고 있더라. 요게 이제 나중에 간도 문제와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숙종 때예요. 안용복은 독도 문제, 백두산 정계비는 간도 문제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일본과 여진과 이거 관계가 연결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 이 북벌운동 있잖아요. 북벌운동. 이 북벌운동은요, 나중에 이게 한 100년 정도 가면서 뭘로 바뀌냐면 북학운동으로 바뀝니다. 북학운동이 뭐냐면요. 아까 북벌은 청나라를 치자다 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청나라를 쳐야 되는데 청나라 너무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북학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 북학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박지원, 박제가 같은 인물들이에요. 이 박지원, 박제 같은 인물들, 요 인물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太平정치에 있었던 영종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들, 뭐 열하일기라든지 북학을 통해 가지고 상업을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청나라 좀 보고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언제는 청나라랑 싸워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청나라를 배우자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의 어떤 주장에 이렇게 몰입되거나 너무 거기에 뜨거워질 필요는 없다. 조금은 좀 냉정하게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야 되겠다. 역사에서 그런 거 설명해 주잖아요. 아니 북벌 언젠데 다 북학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같은 북이 다 청나라예요. 한때는 청나라 저 치자고 하고 한때는 또 청나라 배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건 해야지 라고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배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전쟁이 지나갔어요.